이번 토론회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이번 토론회는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한 토론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공동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유승희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승희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이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방심위 출범 이후에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요. 이제 문제는 방심위가 이 수많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기획된 것도 방심위가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최근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3일에 통신심의 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박효정 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제 박효정 위원장이 2시간여 동안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 면담 자리를 통해서 방심위가 스스로 개혁, 셀프 개혁을 하기란 정말 요원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면담 자리에서 박효정 위원장이 한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통신심의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할 테니 믿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방심위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7년간 방심위가 보여준 수많은 불공정 심의 행태와 재량권 남용의 사례에 근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그저 믿어달라는 위원장의 말 그 한마디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지상파 당시 이제 엄혹한 상황에서 천안함이 지상파에서 거의 논란이 안 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천안함의 어떤 이제 그 국방부의 어떤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방송에서 논란이 되지 않고 있을 때, 방송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추정 60분의 제작진이 강윤기 PD와 시민보 기자가 발제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KBS 안에서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걸 뚫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월달에 이듬해 1월달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중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고 재심이 기각되고 경고 확정되자 이제 이 KBS 추적 60분의 제작팀은 이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거의 4년 몇 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상의 논점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국방부가 내세운 이 주체가 이제 국방부였는데, 국방부가 내세운 이제 이 방송에 그 불공정하다는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방송에서는 거부했다고 표현했다. 이 뒤에 적어놨는데요. 거기 프로그램 보시면 인터뷰에 국방부 간부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제작진의 재검증 요청을 거부하는 그 인터뷰를 그 프로그램 중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천안함 스크루와 관련된 국방부의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방송 내용은 거짓이다. 이거는 이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논점이 성립되려면 이 교수의 그 전문가죠. 당연히 방송 제작진이 전문가를 섭외했으니까 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그 국방부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증명 없이 그냥 교수가 말한 걸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제작진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논점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기 강용기 PD가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 기고문 적은 걸 잠깐 적어놨는데요. 심의위원들에게는 모든 취재가 제작진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취재에 불과했고,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방송의 내용이나 객관적인 증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징계를 내세워서 본때를 보이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의지만 보였다. 이렇게 이제 강은기 PD가 이제 회고했습니다. 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 이유가 저는 뭐 여기 뭐 6대3의 구조라고 했는데 이건 구조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6을 점하고 있는 정부 여당 측의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제하겠다. 자기들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어떤 거라도 회방 놓고 방해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겠다라고 선발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야당 쪽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뭐 좋은 사람이 뭐 교체되고 어쩌고 이렇게 뭐 되면 뭐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도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판을 흔들어서 바꾸거나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판이 이런 사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그 권재용 헐리우드 사건 의결 관련해서 이호찬 그 MBC 본부 민실위 간사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발제자께서 이렇게 그 행정소송 사례를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 내용만 봐도 MBC가 상당히 망가졌구나라는 좀 부끄러움이 좀 다시 듭니다. 그 2008년 때 제재받은 것만 해도 뭐 방송법 개정, 또 미디어법 관련 보도, 또 그 앞서는 이제 피대수첩 광우병 보도 이런 걸로 방통위 심의 제재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관련 없는 뉴스에 문재인 의원 실루엣 사용, 뭐 앵커 배경화면에 인공기 병렬, 뭐 대통령과 병렬 배치 이런 제작의 기본적인 실수들을 갖고 방통위 제재를 받고 그게 또 뭐 적법하다, 뭐 처분 취소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MBC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권재용 허리우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아니고요. 저희가 이 권재용 그 앵커 때 당시에 다쳤을 때 그 전혀 조합원들 때문에 다친 게 아닌데 허리를 다쳤다고 그래서 이 헐리우드 액션 뭐 헐리우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허리우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다른 토론이랑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른데요. 다른 그 내용들은 방통위가 제재를 해서 그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진 사례들이고요. 권재용 허리우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통심의에서 문제 없음 처분을 해서 오히려 문제라고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은 행정소송은 아니었고요. 이제 방통위의 문제 없음 결론은 그 방통심의 문제 제기 자체, 민원 제기 자체를 MBC 노조나 뭐 기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 방통심의가 심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정정보도 소송에서 1심, 2심은 승소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 사측의 패소 사유에 대해서 다시 파기해갖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에서는 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 판결을 뭐 물론 존중하고 하지만 상당히 1, 2심과는 좀 다른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판결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법원 판단은 정정보도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게 사실 방통심의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냐에 대한 그걸 합당했다라는 그 견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도가 정정보도를 할 정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방통심의 의결에 어떤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통심의 자체는 좀 정치적 심의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심의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PDF 회장님, 뭐 CBS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방심의 징계 이거 뭐 권재용 허리우드 사건과는 별개로 해서 사실 피대수첩 사과 방송도 그렇고 이제 방통위 징계가 결국은 회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인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게 정치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심의가 점점 과해질수록
결국에는 어떤 사측의 언론 탄압을 위한 직원들의 탄압에 어떤 면죄부를 주게 되는 방통심의 결정이 좀 계속해서 내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박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 선임을 갖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어떤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공영방송의 경영을 자신들이 간섭을 하고 경영을 통제를 하고, 어떤 보도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 심의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이런 좀 형국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예, 다음은 그 행정소송을 직접 참여해서 변호를 하신 장주영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통신심의규정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권리침해 정보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 당사자의 심의 개시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심의를 시작하거나 또는 제3자의 심의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안, 2안, 3안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 입법 예고가 안 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당사자 심의 신청 없이 심의 신청하는 방법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주요한 이유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피해자의 직접 신고 의사가 없이도 심의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통신심의규정을 자세히 보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이 6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 그다음에 명예훼손 내용, 그다음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 그다음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서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망법 이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심의가 과연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쓰레기 시멘트 소송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시정 조치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도 했더군요. 이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이라는 게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혼입된다, 발암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혹을 최명석 목사가 나름대로 뭐 근거를 수집해가면서 이제 게시를 한 거죠. 말하자면 뭔가 공익적인 목적에 그린 건 분명한 거죠. 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를 게시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 그를 합리적 이유를 대가면서 올린 건데 그 심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글이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시멘트 회사들이 영업을 못한다.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뭐 솔직히 말하면 수준 이하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에, 속기록에서 봤는데 뭐 그런 내용의 다수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정적이든 뭐 동의를 해서 시정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 방심위가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권이 없잖아요. 검찰이나 법원처럼 뭐 강제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원처럼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뭐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점인데. 그런데 이게 방심위에서 만약 시정조치를 해버리면 뭐 명예훼손했다라는 식으로 이름 시정조치를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형사고소합니다. 이 시멘트 업계가 그렇게 했어요. 막바로 먼저 형사고소를 하면 자신이 없어. 이게 무혐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심위에다가 먼저 시정조치 요구를 해. 시정조치가 결과가 나와. 그럼 형사고소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혐의 났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났어.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예를 들면 뭐 기각, 심의신청 기각해서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전문기관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한 결과 명예훼손 인정된다라고 뭐 인정되면 좋아요. 관계없어요. 방심위 책임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방심위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 명예훼손 인정했는데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어. 그러면 이건 방심위의 신용치는 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따라서 방심위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좀 뭐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죠.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피해자는 방심위의 그런 신용조치가 아니더라도 뭐 형사 고발한다든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또는 법원에다 사죄 청구를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심위의 신용조치만 있는 게 아니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방심위가 신용조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예, 장혜랑입니다. 저도 현업에서 30년 이상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 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현업 쪽에서 이 보고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한심하기도 하고 뭐 이러네요. 막 요즘 요약을 하면 이제 정부 비판 혹은 이제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기와 성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개 제기를 했지만 시간을 이제 2년에서 5년 끌어서 자갈 물리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민간 독립기구라는 형태로 2008년 5월 19일 만들어졌지만 이미 그때 만들어질 때 지금의 구도는 만들어졌고 예상됐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8년 설패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명박 그 최측근 어떤 멘토라고 했던 최시중 씨가 동위원장 했을 때 사실 그때 의아했던 부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분이 겨우 방통위원장 자리냐 뭐 이런 거였죠. 저는 그때 이미 이 검열과 이 정부의 선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재정 씨가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MB에 대한 비판 게시글 삭제하고요, 그 정부 대책기구 만들고요 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게시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 형태를 취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열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이 국가가 검열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실적인 국가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지금 발제문 보시면 이제 2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1조 발제의 이제 방송심의 규정 제 9조 공정성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진실성, 2조는 공정성과 균형성,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3조 같은 경우에는 편집 기술 제작 오도 뭐 이런 그다음에 4조 같은 경우에는 시적 이해 당사자 일방적 주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객관성이고 무엇이 균형성입니까? 이 조항들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이 아까 발제문을 했던 것처럼 자의적 판단, 기계적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법정의 애매모호함을 해서 자의적 판단되고 기계적 판단한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례들 보시면은요, 정부 비판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균형성이 뭐냐면 균형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게 뭔가요? 이쪽에 그것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든 범죄 행위든 간에 이쪽에 한 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른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상대방 얘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기본 행태 자체를 기계적 중립주의, 형평주의, 다시 말 우리 많이 하는 양비론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들 자체가 그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여전히 지금 행정기관이 검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열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그 규제를 하고 그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생산적인 토론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심위가 모쪼록 저희 오늘 지난번 토론회와 오늘의 토론회를 참고를 해서 이번
인터넷 명예훼손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 이 시도를 멈추었으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 박효정 의원님은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누차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9분의 1이다. 본인은 9분의 1이다. 9분의 1이고 합의제 정신을 존중하겠다 했습니다. 부디 박효정 심의위원이 합의제 정신을 존중을 해서 3명의 야당 방심위원이 반대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을 부디 멈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